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처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등산 사고도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등산 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건수 등이 10월에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보다 안전한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의 정영배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부마민주항쟁이 1979년에 일어났으니까 예, 예, 예. 올해로 딱 40주년을 예, 맞습니다.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단에서 느끼는 그 의미는 더욱더 남다르실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어떠신가요? 예, 부마 민주항쟁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가기념일이 지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그 의의는요,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것에 대한 의의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민정운동이라면은 4대 민정운동을 꼽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60민주화운동, 4.19 혁명, 그다음에 5.18 광주항쟁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네. 부산 마산에서 일어나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국가기념일이 더 지정이 안 돼서 더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 4대 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다 돼 있는데 부마만 유일하게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정됨으로 해서 네.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기념하는 행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또 이제 대통령님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처럼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에서 또 국가기념일이 이제 지정되기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 재단은 언제 설립이 됐는지, 그리고 재단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예. 재단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본래 이제 국가기념일과 좀 연관돼서 조금 이야기가 됐었는데 논의가 되다가 8월 22일 날 이제 한 100여 분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은 주로 많이 한 활동이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서명운동 추진이라든지 각종 뭐 홍보 활동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원래 5월 2일 날까지 한 6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어요. 네. 받았고 그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활동들은 이제 주로 하는 활동들은 기념 계승사,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네. 또 이것들을 계승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 사업이든 그다음에 또 학술 사업이든 뭐 이런 것들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마민주항쟁이 40년이 됐습니다. 예, 예, 예. 현재 뭐 젊은 층에서는 사실 이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맞습니다. 예, 예, 같은데요. 예, 예. 오늘 사무처장님께서 자리해 주신 만큼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예.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제 항쟁이거든요. 주로 네. 이제 항쟁의 중심은 부산에서 16일 날 시작해서 19일 날 아니 18일 날 마산으로 확대된 항쟁입니다. 마산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뭐 네. 이래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일어나게 된 요인들은 사실은 좀 다양한 뭐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이제 부가가치세의 인상,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죠. 그다음에 네. 그 YH 여공들, 노동자들의 탄압,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것은 18년 동안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했다는 차원에서 큰 그러니까 국민들의 느끼는 그 감정들은 엄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마 이전에도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여러 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전 시민적으로 확대된 것은 부산과 마산. 그 부산에서는 학생들로 시작했지만은 이후에 노동자, 시민 뭐 이런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시위가 확대됩니다. 네.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되고 또 뭐 어제 방송된 이야기로는 차지철이나 뭐 김정규 같은 경우는 부산을 방문해서 이런 동향 보고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광주 가기 전에 헬기로 이쪽을 살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부마 민주항쟁이 굉장히 좀 대규모 시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그 박정희 정권에서는 긴장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차지철 씨 같은 경우는 뭐 버마에서 일어난 그 대규모 폭력 내지는 뭐 이런 것에서 한 300만 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부산에서도 한국에서도 300만을 죽이면은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버마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시민들이 합치하면서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이제 부산에서 끝났으면 아마 이게 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됐을 건데 네. 이것이 이제 마산 경남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 지역으로 확대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서 네. 그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아. 부산 일원에 계엄령 18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19일 날 마산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해서 이제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무력 진압을 하게 돼서 20일 날 이제 시위는 잠잠해지긴 하지만은 이 여파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동료가 있으니까 네. 이것들을 잠재우려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책회의를 하는 그것이 이제 김재규, 박정희, 뭐 차재철 이렇게 해서 이제 궁정동 모 안가에서 그 연회를 가지게 되는데 네네. 그게 10월 26일이죠. 10월 네. 26일 이제 김재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서 1212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긴 하지만은 그 이후 또 그런 연결 지점에서 서울에서는 서울의 봄이라고 뭐 유시민 씨도 막 그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서울의 봄 사건 그다음에 5.18로 이어지는 여러 그리고 또 이 사건이 결국은 그 민정운동의 큰 무수령인 6월 항쟁까지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당시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 저는 당시 이제 그 제 나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젊었죠. 어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어렸는데 주로 이제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3이었는데요. 네. 중3은 제가 이제 학교가 그쪽 그러니까 동중 뭐 이런 데를 나왔는데 서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포동에 있는데 집이 이제 저쪽 구암동 쪽이라서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서면 쪽을 지나서 가게 되는 건데요. 서면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대양극장이라고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 대양극장 앞에 탱크가 주둔하고 어. 장갑차가 주둔해서 이제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관리 통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사건이 있는가 보다 어린 마음에도 뭐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남는 뭐 사건들입니다. 네. 예, 예. 지금의 서면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일대에 탱크가 있었다는 건 정말 예, 상상이 맞습니다. 안 되는데 당시 사무처장님이 이제 중3 때를 예, 그렇게 예.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자, 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올해가 되어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동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뭐 그당 부산 마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 됩니다.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는 10월 16일 날이 시작됐다. 그리고 마산에서는 10월 18일 날 시작됐다. 이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날짜에 대한 합의나 그리고 이제 마산 쪽에서는 뭐 지금은 창원시이긴 합니다만 창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을 이제 시 기념일, 창원시 기념일로 이렇게 해서 행사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10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가. 어차피 국가기념일은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날짜를 중심으로 국가기념일이 지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길게 됐고 그것이 좀 합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재단 설립과 그다음 국가기념일 논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서 40주년에는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자는 네. 의견들이 좀 이렇게 모아지면서 마산 쪽에서 마산에 계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양보를 하셔서 10월 16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것이죠. 네. 예, 예. 그동안 뭐 번번이 이제 무산되는 그런 와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네. 오셨을 텐데요. 돌이켜 보면 참 쉽지 않은 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는 작년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쭉 그러니까 재단 설립과 같이 진행을 해오고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그러니까 뭐고 재단 설립이 8월 22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기념일을 추진하자 이사회 차원에서 재단 차원에서 추진하자 해서 이제 10월 25일 날 부산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창원시 그리고 이제 울산도 인근 지역인데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 4개 시도지사와 그다음에 저희 지단 그다음에 이제 관련 단체들이 부산 마산에서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자 해서 이제 출범식을 범국민 출범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시와 창원시,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서 여러 활동들을 했고 그 서명 운동들을 뭐 거리 서명이나 또 뭐 온라인 서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명 운동을 진행해서 이제 5월 2일까지 해서 이제 그걸 보고대, 계류대 추진 좀 정말 절박하다 네. 지정을 해달라는 어떤 촉구대회 같은 것도 5월 2일 날 창원시에서 했어요. 창원시청에서 이제 진행하고 그때까지 모인 60만 명 정도 되는 서명 용지를 이제 행안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해서 뭐 좀 없어다시피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이제 행안부에서 그러하니까 뭐 이 정도 모였으니까 좀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법안 공고나 법안 개정 공고나 해서 이제 9월달, 8월달 법제처 심사, 그 다음에 9월달에 차관회의,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이렇게 최종 결정됐습니다. 예, 예. 네. 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달려오셨습니다. 예, 예. 40년이 되어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거 좀 늦은 감이 있긴 예.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예, 예. 그런데 앞서 그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이 부산이라고 말씀을 예, 예. 하셨었는데 예, 예. 올해 이제 첫 국가기념식을 여는데 부산이 아닌 창원에서 열립니다. 예, 예. 왜 그럴까요? 예, 뭐 이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16일 날 시작해서 18일 날 마산으로 이제 확대돼 가지고 20일까지 이제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내용입니다만, 이제 16일 이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9월달에 개명대생 중심으로 해서 한 몇천 명, 수천 명이 집회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항한 것이 부산 마산의 것이냐는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마산 시민들, 창원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16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뭐 위로 차원에서 사실은 뭐 16일 날 창원에서 국가기념일을 뭐 첫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 단순히 부산만 내세워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부마민주항쟁인 만큼 부산, 마산 따로가 아니라 부산과 마산이 함께한 그런 민주항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보다 크니까요. 예, 예, 네.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 부산에서도 기념식이 열릴 수도 있는 거군요. 예, 예. 근데 일단 그러니까 부산 마산이 이제 합의를 본 것은요. 그러니까 부산시와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합의를 본 것은 경년제로 하자. 그러니까 한 번은 창원에서 올해 했으니까 네네. 내년에는 뭐 부산에서 하는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내년은 이제 부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추진 중에 있고, 근데 이제 꺾이는 애들이 좀 문제입니다. 10년 단위로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올해 여기서 하게 되면은 마산 쪽에서 창원 쪽에서 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 10년째는 경년제로 올라가니까 네. 역시 창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해서라도 50주년 때는 부산에서 그때도 대통령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행사로 같이 추진하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돼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올해 처음으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이 열리게 예, 됩니다. 예, 예, 예. 어떤 식으로 이 기념식이 쭉 진행이 될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뭐 참석자들은 뭐 국가 주요 인사, 뭐 지금은 현재는 뭐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사회각계 대표, 그다음에 또 유족, 그다음에 관련자, 참가자, 단체, 그다음에 민주인사, 뭐 일반 시민들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참석하는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장소는 이제 지금 경남대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슬로건은 이제 1979 우리들이 부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뭐 경가보거나 뭐 어떤 참석하시는 주빈, 그러니까 대통령이겠죠. 기념사, 그다음에 기념공녕,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시민대합창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특별한 행사로는 사실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과연 부마만 있느냐, 강주로도 연결이 됐다. 네, 그래서 네. 부마에서 강주로라는 측면에서 부마가 부산과 마산과 강주가 함께하는 것으로 좀 만들어보자 해서 강주 쪽에서 이제 시민합창단이 있으니까 강주 유족들, 5.18 참여했던 유족들과 참가자들로 만들어지는 소나무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네. 그 합창단이 옛날 지금 금남로 앞에 있는 옛날 전남도청 앞에서 이분들이 이제 합창단이 그 앞에 상주에서 이제 그 기념식 할 때 네. 노래를 같이 하게 됩니다. 부산과 마산이 마산에서 열리는 그 기념식 장소와 강주의 그 전남도청 앞에 옛날 네. 그 앞에서 이제 같이 서로 주고받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의 손은 통일을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선창을 하게 되면은 네. 강주에서 선창하면 여기서 이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어. 참고로 이제 우리들의 그러니까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부마 당시에 불렸던 노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개사를 내서 우리의 소원은 독재 청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개사가 진행돼서 했던 노래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걸 이제 그 시기에 맞게 마산과 어떤 광주에서 광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는 행사가 있고 뭐 네. 이 외에도 이제 청소년들의 참가나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뭐 조진웅 씨를 초청해서 이제 부마 관련 시 낭송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 마산, 창원과 또 광주에서 이원 생방송으로 기념식 당시에 예, 예. 또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예, 예. 될 것 같고요. 이 국가 기념식뿐만 아니라 또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그 분위기 조성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른 부대 행사들도 좀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예, 예. 부대 행사들은 지금 이제 많이 정리가 됐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행사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데 이제 부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부산 시민공원에서 그 전국에 이제 마당극 운동하는 잔치들이 인권, 민주,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마당극 그 잔치를 했었고요. 네. 했었고 그 다음에 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쏟아라는 아카이브 전시를 서울을 시작해서 청주, 그 다음에 광주, 마산 지금 현재 4일 날은 10월 4일 날은 이제 부산 민주공원에서 그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고요. 네. 부마 항쟁을 알리는 전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일 앞으로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12일 날은 그걸 하게 됩니다. 상황 재현 공연을 남포동 거리 그 당시 시위를 벌였던 현장의 중심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공연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식은 16일 날 있고 17일부터 마산과 부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부마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14일부터는 또 특별히 부산 YMCA와 같이 코이카와도 같이 해서 이제 부산 민주주의 포럼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포럼을 또 개최하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이것저것 바쁘게 달려가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서서 그 국가기념일 행사 당시에 창원과 또 광주에서 이원 생방송으로 예. 그런 행사들, 이벤트도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과 5.18 기념재단이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연대한다는 기사도 예, 있던데요. 예, 예.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부마와 광주는 쌍생합니다. 네. 같은 사건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한 같은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항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좀 하자. 현재 부마도 진상규명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뭐 지금 현재도 좀 뜨겁게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조직 이 문제가 이제 자한당의 반대로 지금 아직 그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진상 규명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 그다음에 뭐 기총 소사나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연관된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헬기의 동원,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광주는 기총 사격을 했고 부산은 그 헬기가 와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왔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그 헬기가 또 광주 와서 기총 조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 학술적인 연구나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40주년은 부마지만 내년 또 40주년은 광주입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 개최해서 뭐가 어떤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합동해서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예. 네, 저런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은 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그동안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등의 문제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이제 지정이 된 만큼 보다 좀 진전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예. 어떨까요? 진상규명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보상 문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관련자들의 그 신고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관련자들 신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부마 이제 항쟁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돼 있고 시행령도 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명제이 뭐냐면은 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일에서 20일까지 네. 그리고 길게는 26일 되면은 그 박정희 서거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석방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0일 안쪽이라는 이야기죠. 네네. 10일 안쪽의 구금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주동자급 이분들인데 이런 분들인데 지금 법에는 어떻게 그 명시되어 있냐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것은 30일 이상 구금자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천 명의 이제 관련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몇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개정이 좀 시급하게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법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5.18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항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공자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 문제가 돼야 실질적인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잘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5.18은 유공자법이 제정돼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5.18뿐만 아니고 전체 민주화 운동, 부산 같은 경우는 항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임 사건, 그다음에 민청학년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 사건들이 많습니다.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참가자들에 대한 유공자는 지금 현재 민주 유공자는 5.18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계획들 예, 예. 지금 세우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에 대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뭐 남은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서 부마나 여러 운동에 참가했던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네. 이 예우를 받는 것이 서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부마가 올해 40주년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잘 모르신 분도 많고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부마에 대한 관심들과 이런 그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앞당기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이번 40주년 기념 행사가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이 부마 민주항쟁의 의의와 또 가치를 재인식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 정영배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우리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 사건이 바로 부마 민주항쟁인데요.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항쟁이었던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